네, 제가 일부 시작할 때 오프닝으로 예고를 좀 드리곤 하는데 그때부터 미리 듣고서는 문자가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1049님, 요즘 우리 온 가족이 주식에 관심 많습니다. 저는 30대 딸, 20대 아들과 함께 모여서 주식 공부를 합니다. 오늘 방송 잘 듣겠습니다. 아카사즈님은 주식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잘 알려질 종목으로 시작해도 될까요? 이렇습니다. 요즘 주식 삼천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밖에서도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우리 주식 삼천 시대를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을지, 그래서 저희 금요 초대석에서 특별히 이분을 모셨습니다. 팟캐스트 시황맨의 주식 이야기로 유명하신 분이죠. 블로그 이동훈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저희 시사본부 두 번째 예, 출연이시죠. 맞습니다. 2년 전에 나오고. 2년 전에 그 당시의 상황 때문에 저희가 이동훈 대표와 인터뷰를 좀 한번 했었다가 그때와 지금하고 상황이 완전히 다르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예, 뭐 지금 그때만 하더라도 지수가 올라갈 수는 있겠다 이제 기대감은 있었는데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보통 박스피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수가 이제 뭐 한 2,200, 300 넘어가면은 끝이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상당히 의미가 없어진 더 올라갈 수 있겠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갈 것이냐라는 쪽으로 2년 전하고 생각을 해보면 네. 관심이 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상단이 없어졌다, 천장이 없어졌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예, 예, 맞습니다. 주변에서 이렇게 주식에 대해서 질문 많이 받지 않으세요? 뭐 매일 예,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은 매일 질문 주시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보통 근데 조금 예전하고 달라진 게 네. 대표적으로 달랐던 분위기가 이제 작년도 3월에 코로나 상황 불거지면서 우리 증시가 급락을 한 그때 시기가 있었어요. 1,400까지 가지 예, 않았었습니까? 1,400까지 갔었습니다. 예, 근데 예. 그때 급락하면 보통 초반에는 대부분 다 비슷하게 이제 걱정들 내셔서 괜찮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예. 이내 좀 바뀌었던 게 예전 같으면 걱정하고 나 주식 다 팔았어 이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네. 작년도 같은 좀 독특하게도 지금 사야 될 때 아니냐. 네. 그러니까 뭐 적금을 깨서라도 사야 될 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아, 적극적인 코로나라는 갑작스러운 위기 때문에 주식이 엄청나게 많이 빠졌지만 예. 이건 곧 회복될 거라는 기대들을 알고 계시네요. 돌이켜 보면 이제 우리나라 IMF 때라든가 어. 아니면 이제 금융위기 때라든가 IT 버블 무너졌을 때 네. 주식시장이 대단히 빠르게 복원된 된 것을 투자자들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전에 없는 기회였구나라고 이제 투자자들이 그때부터 미리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앞서 천정이 깨졌다, 박스가 예. 없어졌다라고 하셨어요. 이 3천이라는 의미가 어떤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3천을 가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보통 어떤 사람들이 매수를 해주느냐,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이슈가 제기가 되느냐, 뭐 이런 게 있는데 네.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는 외국인들의 도움 없이는 지수가 3천 포인트를 돌파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외국인들이 나서지 않았잖아요. 이 기간 동안에 외국인들 오히려 이제 매도를 했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끌어왔던 거. 그러니까 보통 외국인 투자자들에 의해서 우리 증시가 이제 좌지우지 됐었는데 큰 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에 거의 뭐 한 40% 이상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보였었는데 지금은 국내 투자자들, 그것도 개인 투자자들만의 힘으로 지수가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네. 3,000포인트 돌파해서 예전에는 외국인들 팔면 다시 내려갈 거다라는 부담이 있는데 네. 지금은 유지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으로 좀 바뀌어 있는 분위기입니다. 예. 그러면 좀 직접적으로 좀 여쭤볼까 합니다. 예. 1,400에서 3,200까지 올라가는데 1년이 채 안 걸렸어요. 예. 이건 너무 급하다. 그래서 거품이 많다. 떨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지금 5929님도 너무 거품 존재하는 거 아닐까요? 곧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라는 바로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 그렇게 보는 것인지 아니다. 우리가 탄탄해졌고 예. 경제의 어떤 구조나 체력이 증시가 그동안 저평가돼 있었다.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예.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우선은 우리 증시가 고점 올라오면서 신고가를 경신한 업종은 3개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전기전자 업종 우리가 IT 삼성전자 얘기하잖아요. 네. 삼성전자가 이제 신고가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화학, 예. LG 화학을 대표로 하는 화학주가 신고가고 그다음에 이제 업종으로는 이제 서비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네이버, 카카오, 네네네. 뭐 NC소프트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예. 이 종목군을 제외하고는 올라간 게 사실은 없습니다.
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 뭐 신고가 신저가 많이 있고 뭐 최고가를 뭐 뚫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런 분위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주식시장 아주 강하면 어. 증권업종이 신고가 갈 것 같잖아요. 예, 예. 근데 신고가가 아니라 증권업종 고점 대비 아직도 업종 지수가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어. 그러니까 아직까지 덜 오른 종목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미국 기업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 기업들이 한 절반밖에 아직도 평가를 못 받고 있거든요. 네. 뭐 가치라든가 실적 대비 주가 수준이 절반밖에 안 되는 게 있고 음. 또 하나는 이제 버블이라는 걱정은 확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걱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주도주들이 수출주였습니다. 음. 그러니까 수출이 안 되면 시장이 확 무너지는 구조였는데 지금은 시가총액 상위 구도가 자동차하고 이제 IT가 있는 반면에 네. 바이오라든가 아니면 이제 게임주라든가 인터넷주들이 또 시가총액 상위에 있거든요. 어. 이런 종목군들이 또 경기가 나쁘면 또 이 종목들이 방어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쉽게 무너지지 않는 어떤 구조가 됐고 또 기업들의 실적도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또 확인이 돼서 많이 올랐다라는 점은 부담이 되지만 네. 무너질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급등한 거는 수치로 나와 있으니까 예. 걱정이 될 수는 있지만 정작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좀 탄탄한 부분들이 좀 반영이 돼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예, 맞습니다. 과거에 2000년대 초반에도 한번 이렇게 주식 붐이 있었을 때 예, 있었어요. 예. 그때 기억은 주식 회사 이름만 영어로 바꾸고 무슨 컴 이것만 달아도 엄청나게 뛰어오를 그쵸, 때가 예, 있었어요. 예. 근데 그때와는 다르다는 거죠. 그때는 숫자로 보여지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가장 냉정하게 보는 게 이제 과연 숫자로 보여주느냐, 그러니까 실적이 나오느냐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면 올해나 내년도까지 이어지는 게 뭐 영업이익은 적게는 한 20-30%, 많이는 한 100% 정도 영업이익 증가가 예상되고 네. 내년도까지 증가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여질 때는 투자자들이 좀 안심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닷컴 버블 때는 그냥 이름만 바뀌었지 숫자로 보여지는 게 없었는데 네. 지금은 보여지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조금 더 안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뭐 동학개미라고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의 뭐 거의 뭐 열풍? 예. 또 한편에서는 무슨 뭐 벼락거지 뭐 이래가지고 예. 소외돼 있는 사람들은 지금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하는데 예. 이런 건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투자자들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이게 전략 세울 때 굉장히 위축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두 가지 정도의 유형이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우선 이제 우리가 작년도 4월 이후에 이제 예탁금이 한 40조 원, 예탁금이라는 건 내가 주식을 투자하겠습니다라고 증권 계좌에 돈을 넣어놓는 거 얘기하는 건데요. 그게 40조 원이 증가가 됐는데 그러면 40조 원이 증가된 게 아니고요. 주식을 그 사이에 60조 원 이상 매수를 했거든요. 그럼 100조 원이 들어온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100조 원이 들어온 건데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주식을 매수하신 분들은 당연히 수익이 나셨고 예.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거든요. 이전부터 주식을 쭉 들고 왔다가 네. 추가 매수한 것도 아니고 빠질 때 쭉 빠졌다가 지금 이제 제자리에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은 지수는 그때보다 더 올랐는데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수익률은 없다 보니까 추격 매수는 해야겠는데 지수는 걱정되고 예. 그리고 또 어떤 종목 잘못 매수하면 또 흘러내리고 이런 걱정이 되다 보니까 이제 편차가 좀 심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좀 전체적으로 본다라면 좀 시장이 워낙 힘있게 밀고 올라가다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갖고 계시면 걱정해서 밀리고 있다가도 다시 올라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보니까 네. 뭐 흔히 얘기하는 이제 주도주, 수출주들 갖고 계신 분들은 좀 걱정을 좀 덜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독자 아이디 쓰시는 분께서 아이디가 구독자세요. 시황맨 나오셨네요. 방송 매일 잘 듣고 있어요라고 웃음 표시 주셨는데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늘었다면서요? 투자하시는 분들이? 예, 그러니까 보통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연령층 비율을 보면 40, 50, 30, 20대 순서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말이 그렇지 사실 30대, 20대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었는데요. 제가 이제 뭐 한번 데이터를 좀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의 20% 이상이 이제 30대 이하가 됐고요. 그리고 제 이제 블로그 방문자도 또 연령층으로 분류가 되길래 또 통계를 봤더니 25% 이상이 40대 이하 분들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예전에 안 그랬거든요. 10%가 채 안 됐던 비율이었어요. 그래요? 네, 근데 이게 갑자기 1년 정도 저도 오늘 통계 보면서 이제 처음 찾아보면서 놀랐는데 젊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어디서 돈이 이렇게 있으셨을까 그분들이? 돈을 이제 큰 돈을 가지고 온다라기보다는 이제 작은 돈으로 이제 시작을 하시고 또 작은 돈 시작하다가 이제 또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기면 또 돈을 또 추가로 투입하고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뭐 저희 와이프도 지금 적금을 깨서 한번 이제 주식 삼성전자 사는 건 어떠냐고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 예. 주변에서 대부분 다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을 좀 동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 주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고 하니까 얘기 예. 듣다 보니까 너도 나도 나 이거 주식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계좌 예, 만들어야 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럼 이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너무 이제 무조건 사겠다라는 관점만 하지 말고 예. 그러니까 연습을 하셔라. 근데 이제 연습하시라고 하면 이제 어떤 걱정을 하시냐면 내가 연습하는 동안에 다 올라가 버리면 그런 거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말씀드린 연습이라는 거는 예. 지금이 제일 위험한 시기도 동시에 될 수 있는 게 작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90%의 종목이 플러스가 났거든요. 그러면 말 바꾸면 뭐냐면 내가 어느 종목을 사도 네. 3종목 이상 샀으면 웬만하면 다 수익이 났다라는 거예요. 왠지 자신감만 심어줄 것 그쵸. 같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내 실력으로 예.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겠네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늘 얘기하는 게 하락장을 겪어보지 못하면 이제 시장이 무서운 걸 모른다라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저도 그 말에 공감합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우리가 여러 번 하락장을 저도 지금 27년째인데 한 4번 정도 하락장을 겪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이럴 때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위해서는 주식을 팔 때 확 팔 수 있는 어떤 용기, 타이밍 이런 것도 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충분히 시장이 조정 나오는 사이클까지 한 번씩 보면서 이제 가담을 하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처음에 너무 적극적으로 하시기보다는 단계별로 좀 늘려나가시는 뭐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이거라고 들었어요. 주식 하시는 분 말고도 지금 주식 예. 관심 갖고 있는 분들이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됩니까? 이 말에도 답을 그냥 바로 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수하셔도 된다. 지금도 주식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렇게 말해주세요. 예, 이제 근거를 좀 예, 설명드리면 예, 근거가 들어봐야 되겠네요. 예. 이제 우선은 그 시기, 다음에 정책, 실적 이걸 이제 고르게 다 보셔야 되는데 우선 첫 번째로 올해 이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했죠. 네. 근데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고 첫 해에는 증시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9번이 이제 임기 1년 차에 9번 중에서 8번이 올라갔고요. 예. S&P 500이 그렇게 올라가고 우리 증시도 9번 중에 8번이 올랐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기축 통화인 달러가 가장 많이 풀리는 시기거든요. 임기 초반이. 예, 그러니까 이제 많이 풀리다 보면 주식시장에도 아무래도 투자할 돈이 더 들어오게 되거든요. 이게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업들의 실적인데 네. 기업들의 실적이 언제 고점이 되느냐가 이제 주식시장의 고점이 되거든요. 근데 네.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올해 만약에 정말 팬데믹 상황이 진정이 되고 완전한 종식은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보더라도 완화가 되고 내년에 종식이 된다라면 기업들의 실적은 확률적으로 내년도까지는 계속 증가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네. 선행되는 걸 감안을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올해 한 3분기까지는 주식시장이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시기라든가 정책 효과라든가 기업들의 실적의 어떤 사이클 이런 걸 감안해 본다라면 네. 뭐 어느 업종에 대해서 뭐 뭘 사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 너무 늦지 않았나 이런 고민은 조금 뭐 천천히 하셔도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사본부 금요일 초대석 주식 3000시대 맞아서 팟캐스트 시황맨의 주식 이야기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동훈 블루오크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주식 초보자들 예, 많이 주변에서 보여요. 예. 이런 분들에게 앞서서도 이제 하락장을 겪어보지 않고는 이 주식을 제대로 안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좀 해주고 싶은 조언 있으시면은요. 우선 이게 학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보면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이 성적 잘 나오잖아요. 예, 예. 이게 정말 우연히 어떤 종목 하나 잘 찍어서 수익 나면 그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수익을 잘 내는 사람들은 확실히 열심히 연구한 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 이왕 들어왔다라면 제가 이제 뭐 아까는 지금 주식시장 들어와도 됩니다. 뭐 성과 좋습니다. 앞으로 전망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네. 작정하고 매달리지 않으면 정말 제자리가 되거나 매수 시점부터 목표는 원금 회복으로 바뀌어버리는 네.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거든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기업에 대해서 이거 결국에는 주식이라는 건 주식 어떤 종목을 사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종목이 계속해서 실적이 앞으로 2, 3년 동안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인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확인하는 어떤 절차를 좀 가져 나가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뭐 남들 다 사니까 이거 사면 나도 그때 벌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작정했다라면 정말 이 악물고 이 기업에 대해서 충분하게 숙지한 다음에 투자하는 그런 어떤 인내심도 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사면 되는 게 아니고 다 공부해야 되고 투자를 해야 되고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 예. 그럼 뭘 봐야 돼요? 공부하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세 가지를 꼭 보셔라. 세 가지 절차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우선 첫 번째는 네. 증권사 보고서가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봐야 돼요? 그게 이제 보통 이제 뭐 증권사 보고서 나오고 거기다 뭐 누가 보면서 매수하면 누가 거기다 대고 매도해요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지만 기업 내용을 가장 최근에 핫한 게 없어요. 증권사는 보통
최근에 주로 핫한 기업들 분석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업종이 핫한지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증권사 보고서를 첫 번째 보시고요. 음. 그러니까 두 번째는 사업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네. 이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자료거든요. 전자공시 시스템이라는 데 들어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럼 그 사업 보고서 내용을 잘 보면 이 회사의 자신감 같은 게 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게 좀 드러나거든요. 이게 있고 세 번째는 주식 담당자분하고 꼭 통화를 해보시라고. 아, 그 회사의 주담. 예, 주식 담당자하고 이제 통화를 꼭 해보셔서 예. 우리 이제 사업 보고서 받고 보고서 이제 증권사 리포트 받는데 마지막으로 확인은 이제 증권사의 주식 담당자분하고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하나 조금 더 제가 아까 좀 톡하고 악착같이 해보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회사만 하는 게 아니라 경쟁사까지 같이. 예, 그러니까 이 회사하고 경쟁사까지 같이 이제 사업이 잘 되는지 예. 아니면 이 회사만 두드러지게 되는지 이것까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경쟁사까지 확인하는데 왜 경쟁사까지 또 보라고 말씀드리냐면 A라는 회사가 있는데 사실은 A 회사를 노렸는데 B 회사가 실제로는 더 잘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 회사 주변의 경쟁사를 찾아보면 그중에 우리가 보통 탑픽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런 회사를 또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어떤 적극성까지 좀 갖고 나가신다면 좀 성과를 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8204님이 코로나 끝나고 금리가 올라가서 시중에 유동성 줄어들면 주식도 하락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요즘 빚내서 투자하는 분도 많은데 이런 분들은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도 주셨고 3961님은 그냥 공부 없이 삼성전자만 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 주는데 이런 분들도 계세요. 난 그거 관심 없다 모르겠다. 내가 언제 그 주식 담당자랑 전화해서 확인하느냐. 그냥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것만 사면 좋은 거 아니냐 이런 분들. 우선 이제 금리부터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 전통적으로 주식시장도 같이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면 금리를 올린다라는 거는 경기가 좋아졌다라는 신호가 되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이 멈출 때 됐을 때 이제 증시가 고점이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저는 좋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가 최근에 오히려 개별주 같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유통 주식 수가 전체 발행 주식 대비 유통 주식 수가 7%밖에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93% 주식은 잠겨 있는 거예요. 근데 개인 투자들이 성향이 확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주식 사면 짧게 끊어치고 뭐 이런 투자를 많이 했다가 지금은 한 번 사면 쭉 가져가는 중장기 투자로 바뀌었거든요. 예전엔 단타 뭐 하루에 뭐 1,000만 하는 분도 있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자금 성향이 바뀌면서 매수하고 나면 쭉 가져가다 보니까 삼성전자 유통 주식이 더 줄어드는 현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대형주들이 이렇게 이제 탄력이 더 붙을 수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업종 대표주 그냥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 또 뭐 PER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다 봐야 돼요? 굳이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중에 뭐 하나만 만약에 보자면 ROE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ROE. 근데 이게 뭐 ROE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복잡하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 회사가 이제 1억 원이 있으면 1억 원으로 1,000만 원의 수익이 나면 ROE가 10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계속 올라가는 회사들 10에서 12, 13 되면 같은 자금을 가지고 돈을 잘 벌기 시작하는 기업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냥 다른 지표는 뭐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근데 ROE 지표 정도는 이제 HTS에 다 나오니까 그거 정도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95님 증권사 보고서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 증권사 홈페이지에서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주요 포털에서 보면 증권 페이지로 들어가시면 거기에도 다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있잖아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라. 근데 어깨에서 팔아야 되는데 어깨가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그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건 이제 조금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걸로 보시면 되는데 결국엔 주식시장의 고점은 제가 이제 2년 전에 그런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결정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책이다. 그러니까 돈을 계속 풀 건지 말 건지 거기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지금 계속 돈을 풀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고점은 뭐냐면 실적이 이제 고점을 언제로 볼 수 있느냐라는 건데 실적도 역시 경기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정책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했구나라고 인식이 되고 금리 인상이 멈출 때쯤 되면 그때는 이제 더 이상 경기가 이제 좋아지기는 힘들구나. 그럼 기업들의 실적도 조금씩 둔화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즈음으로 이제 고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동학개미를 넘어서서 서학개미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 주식 사는 분들 많다고 하는데 광고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건 어때요? 이제 해외 주식은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정보가 부족하고요.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내가 직접 산다라기보다는 이제 일방적인 어떤 뉴스, 뭐 테슬라니 아니면 뭐 아마존이 이렇게 뉴스만 보고 사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외국 주식을 사다 보니까 환율을 같이 봐야 되거든요.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환차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물론
뭐 환율 5% 10% 빠져도 그 종목이 뭐 50% 올라가면 수익이 나긴 하지만 그 환율에 대한 리스크도 지금 동시에 봐야 된다는 점에서 뭐 분산 투자 관점에서 일정 수준 하는 거는 괜찮겠지만 뭐 전면적으로 주식 투자하기엔 차라리 우리나라 주식이 더 낫지 않나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빚내서 주식하는 분들이 예. 있어요. 된다. 또 요즘 워낙 금리가 싸니까 이런 분들에게 좀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빚 투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빚 투자를 하는 사람들 주변에 같이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나만 빚 투자하면 상관이 없는데 네. 너무 주변에서 많이 빚 투자를 하면 이제 그 신용 잔고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전체 어떤 주식수 대비 빚으로 산 사람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이게 되는데 보통 네. 한 5% 넘어가면 그 주식이 무거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5% 이상 되는 종목은 가급적이면 동참하지 않은 게 좋고요. 이거 예. 웬만하면은 이제 대형주 굳이 하실 거면 아까 말씀하신 대형주 있잖아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좀 국한에서 하는 게 좋지. 예. 중소형주 이런 종목에는 이제 빚 투자는 좀 가급적 좀 삼가하시는 게 지루함을 좀 덜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즘 주식에 대한 관심들이 높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내가 뭐 해줄게, 내가 뭐 이거 많이 정보 알고 있어, 야 누가 그거 잘한대, 돈 많이 벌었대 이런 거 사기도 많아요. 이런 건 예.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우선 이제 그 문자 많이 받으실 거예요. 예. 저도 오기 전에 2개 벌써 문자 받았고요. 한 5개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거 어디서 보내는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이제 전화번호가 이제 유출이 된 것 같은데 우선 그런 업체는 무조건 다 피하셔라. 왜냐하면 내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불법이니까 그런 거 다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 그런 곳에서 얘기하는 프로필, 그러니까 그 양력은 전부 다 가짜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문자 보내는 업체라든가 1년치 회비를 뭐 연간으로 내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이제 강조하는 업체들은 거의 다 가짜이기 때문에 네. 철저하게 음. 그리고 이제 뭐 굳이 이제 뭐 하자면 뭐 어느 정도 우리가 제도권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뭐 방송사에서 네. 합법적으로 운영하는데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좀 불편한 곳이 많으니까 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금요초대석에서는 노래 함께 들으면서 마치거든요. 예. 시향맨 이동훈 대표가 추천해 주신 곡이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이거 내일을 향해 쏴라. 예, 맞습니다. 그죠? 예. 폴 뉴먼 로버트 레드포드. 예. 그래요. 내일을 향해 투자하자 뭐 이런 뜻인가요? 여기 보면 이제 좀 기다리면 행복이 나를 기다려줄 거야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끝나면 예. 좋은 어떤 또 수익의 기회나 또 이제 사회적으로 좋아질 것 같아서 좀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요초대석 팟캐스트 시향맨의 주식 얘기로 유명하신 블로그 이동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시사본부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